안녕하세요. 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그 워크숍 첫 번째를 맡게 된 인천 서하초등학교 교사 유지훈이라고 하고요. 저는 주제를 교육연극으로 소통하기라고 잡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랑 연극하는 활동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 같은 것도 교육연극과를 나와서 교실에서 아이들과 연극적인 활동들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제 연극이라고 하면은 다들 이제 대본을 외우고 막 너무 힘들어, 저런 거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일반적으로 그냥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선생님들이랑 나누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당연히 다들 여기 오시는 선생님들이시라면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육연극이라는 그런 단어를 다들 아시겠지만은, 교육연극은 연극적인 것들을 교육에다 접목시키는 게 이제 교육연극이고요. 이거를 교실에서 하는 이유는 되게 거창한 얘기도 많지만은 사실 간단해요. 연극을 통해 갖고 아이들이 어떤 인문학적 소양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게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사람을 이해하는 게 다 인문학적 소양이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연극적인 활동들로 자기를 이해하고, 그리고 타인도 이해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회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연극 볼 때 그 연극에서 뭘 담고 있냐 이런 것들을 막 파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극들은 이제 이런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가 있어갖고 아이들이랑 제가 하는 건데요. 물론 제가 엄청 거창한 걸 하진 않습니다, 아이들과. 사실 제가 뭐 수업을 엄청 막 특별한 걸 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아이들이랑 되게 많은 시간을 이 안에 있는 연극 놀이를 많이 해요. 하는 이유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놀이를 통해 갖고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좀, 자기가 이렇게 행동하는지도 표현할 수, 이해할 수 있고 교우 관계는 확실히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극 놀이를 많이 하고, 그 이후에 지금 저랑 같이 오늘 체험식으로 해볼 이 교육연극을 활용한 수업을 이제 아이들이랑 많이 해보곤 합니다. 굉장히 교육연극은 좀 넓은 용어니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것이, 야, 내가 오늘 어디 가봤더니 교육연극은 뭐 저렇게 한다더라, 또 이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그냥 제가 하나를 좀 공유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요, 이 독서단원이랑 교육연극을 접목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출발했어요. 이게 제일 선생님들이 조금 활용도가 높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저 혼자서 어떤 연극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애들이랑 하면은, 저런 거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나오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독서단원은 지금 이미 3학년 때부터 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해갖고 교육연극을 하면 어떤 것들이 좀 좋을지 간단하게,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 반에서 실제로 했던 것들 보여드리고, 그리고 체험은 좀 뭐 많이 해보면 좋지만은 간단히 해볼 수 있는 것만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굳이 왜 책을 그냥 읽으면 되는데 연극을 왜 하냐? 저는 그냥 제가 되게 많이 해본 결과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굳이 한 30분이면 읽으면 되는데 이거 연극으로 하려면 한 4시간 걸리거든요. 그럼 막 저도 힘들어요.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그러면서. 근데 제가 다수의 임상실험 결과 아이들이 다들 이야기를 굉장히 더 생동감 있게 이제 터득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의 내용을. 두 번째는 그 이야기 속에서 책 안에 있는 빈 공간에다가 자기 상상을 막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책에서는 주어지는 내용들이 줄글로 주어지지만은 제가 이제 해볼 것들은 이따가도 보시겠지만은 줄 사이에 있는 줄에서는 뭐 10년이 흘렀어요. 누가 아팠어요?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그런 시간의 공백들이나 주인공이 뭐 고민에 빠졌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읽으면서 넘어가지만은, 물론 생각도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좀 연극적인 기법들로 해보면은 이런 것들 더 좀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물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아니면 뭐 꼭 학생뿐만 아니라 이런 걸 해본 사람들이 공감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요. 오늘 이제 지금 저랑 같이 이 이야기를 갖고 한번 간단하게 체험을 해보실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 거는 사실은 더 다른 좀 뭐 그림책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었지만은 저작권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안전하게 저작권이 없는 이 김만덕 이야기를 갖고 지금 프로그램을 짰고요. 이따가 제가 뭐 홈페이지도 탑재해 드렸지만은 정말로 1부터 10까지 다 써 있는 자세한 그런 수업 나눔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뭐 이걸 보시면서 적거나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전부 다 똑같이 하시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않아도 그냥 이 중에서 하나 정도만 저거 나중에 내가 독서 단어 할 때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만 생각해 주셔도 저는 오늘의 제 그런 목적은 다 했다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체험해 보기 전에 저희 김만덕 이야기 아실 거예요. 교과서 4학년 2학기에도 실려 있고요. 일단 이 이야기가 공유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이 프로그램은 그 성취 기준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막 그냥 만드는 건 아니고요. 독서단이랑 연관할 수 있고 당연히 저는 프로젝트 학습으로 저희 반 애들이랑 하는 거고요. 5, 6학년에서도 이런 성취 기준, 연극은 되게 다양한 걸 담고 있으니까 담을 수가 있고요. 지금 하는 건 사실 5, 6학년한테 적합해요. 저는 근데 4학년 아이들과도 충분히 잘했어요. 근데 저희 반 애들은 좀 그런 것들이 많이 해봤으니까 가능했다는 것도 분명히 그건 있고요. 조선 신문사에는 4학년한테 약간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근데 충분히 못할 건 아니다. 왜냐하면은 4학년 성취 기준에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녹여낼 수 있거든요. 느낌을 나누는 태도, 뭐 작품을 이해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독서단이랑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성취 기준이니까요. 목표는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잡아요. 첫 번째는 연극을 당연히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거니까 아이들이 이 김만덕에 관한 이야기를 극의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도달하려고 많이 녹여내고요. 두 번째는 이 작품을 읽고 인물이 추구하는 삶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나 있는 학습 목표이기도 해요. 그래갖고 이것들이 프로그램에 녹여놔서 독서단이랑 연관했고 만든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저희가 해보면서 실제로 아이들이 했던 거 영상,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점이 좋았다, 소감 같은 거, 이런 것들 한번 보실게요. 그럼 그대로 해볼게요. 저희 반 애들이랑 하는 것처럼. 자,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뭐 김만덕 그 이야기를 갖고 오늘 연극을 해볼 거예요. 근데 하기 전에 앞서갖고 선생님의 OX 퀴즈를 해볼 거예요. 자, 5문제 다 맞추는 학생한테는 선생님이 소정의 선물을 줄 거예요. 와 이러겠죠? 네. 그러면 문제 갑니다. 네, 그냥 원래 애들 이거 옮겨다니는 게 훨씬 재밌어 하는데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동기유발인데 그럼 일단 제가 지치거든요. 그래서 그냥 OX로 하겠습니다. 손으로.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조선사회는 계급사회로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을 천민 또는 천인이라고 불렀다. 자, OX로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5입니다. 5. 네, 다 알겠죠? 네. 네, 조선시대는 5, 6학년 애들도 근데 이거 정도는 그리고 시작하는 게 좋더라고요. 양인, 천인 이 정도 좀 애들이 잘 몰라가지고 양인, 천인으로 양천제다 이 정도만 교과서에서도 그 정도로 나오니까요.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천민 계급의 사람들은 신분이 낮을 뿐이지 자기가 사는 곳을 이동할 수 있었다. 자, 사는 곳을 이동할 수 있었다.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교실에서 해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애들 이렇게 잘 맞추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절대 잘 맞추지 않아요. 네, 네, 천인 중 일부는 그 양인들의 재산으로 취급되어갖고 이동할 수가 없었어요. 애들이 막 불평등하다,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그럼 이제 잘 되고 있네 이러면서 이제 네, 제가 이거 한 이유는 이렇게 애들이랑 먼저 배경을 조금 알고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안 그러면 조금 몰입하기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정도만 해도 애들이 기생 천민이구나. 근데 기생 천민인데 돈은 많이 벌네. 근데 제주도에 사는 사람은 뭔가 불쌍했네. 이런 거를 이제 하고 가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방금이 도입이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뭐 이런 역할내 교사라는 거 들어보시는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연극 관습 중에 하나고요. 교사가 이제 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뭐 여러분들 교실에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 만덕이가 찾아왔어요. 한 다음에 이제 나한테 눈 감으세요 하고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애들이 눈을 떠요. 그럼 제가 그 전에 눈 감고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애들이 전 거의 무사죠, 무사. 이 정도면 거의 기생이 아니라. 이게 애들 뭐 4학년이라 그런지 그냥 넘어갑니다. 이제 많이 해서 그냥 뭐 합니다 그냥. 원래 외워서 하면 좋은데 저도 바빠고 안 외웁니다. 그냥 합니다. 네, 제주 목사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관가에서 기생 일을 하는 김만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리들을 찾아오게 된 이유는 제 신분 좀 원래 양인이니까 양인으로 회복을 좀 시켜주세요. 제가 원래 제 아버님께서 상인이셨거든요. 양이셨는데 어렸을 때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오갈 데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지금 새어머니이신 지금 나이가 드신 기생 새어머니께서 저를 거둬오셨는데 제가 새어머니 대신해서 새어머니를 위해 제가 기생이 대신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게 있어요. 그거를 하려면 기생에서 벗어나서 양인 신분이 꼭 돼야 돼요. 날이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은 제 신분 좀 다시 좀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셋, 둘, 하나. 그런 다음에 이제 웃지마 선생님이야 이러고 이제 네, 이렇게 하고 바로 갑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주 어디 있었나요? 제주 가나요? 왜 왔어요? 뭐 신분 회복해 달래요. 뭐 했길래요? 기생이었대요. 내용 확인합니다. 이게 좀 부담스러우면은 그냥 편지가 왔어요라고 한 다음에 편지 읽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애들한테. 이거 좀 부담스러운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교육연구과에서 제가 하는 그런 전공에서 이게 좀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교사가 같이 역할을 입어주면 애들이 그 다음부터 되게 부담 없이 하니까. 근데 저도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활동인 건지는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만덕에게 편지가 왔네요. 한 다음에 선생님 편지 읽어줄게요.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뭔가 있었나 보다 애들이 이러겠죠. 그럼 이제 그럼 우리 다음 활동으로 그럼 지금까지 김만덕이 20살이 돼갖고 지금 방금 관아를 찾아왔는데 이 김만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어렸을 때부터 20살이 되기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표현을 해볼 거예요. 즉흥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 다 있습니다. 보탬자료 이런 거에 들려줄 거예요. 20살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제가 그냥 가르칠게요. 원래는 학생들 살짝 이렇게 톡 쳐요. 그럼 자기가 그 역할이 돼갖고 여기서 보여주면 되거든요. 즉흥적으로. 예를 들어갖고 이러는 거예요. 자, 김만덕은 아름다운 섬 제주의 도라르방과 바람이 많은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도라르방이 되어갖고 해주는 거고 두 분은 이 바람을 표현해 주면 돼요. 몸으로 표현해도 되고 천을 흔들려도 되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 엄청 뻘쭘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 맨 처음에 이거 교사도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만덕이는 20살이 되던 더 이상 이 일은 하고 싶지 않아. 내 신분을 찾아야겠어라며 관아를 찾아가 제주 목사를 만났어요. 자, 관아 만들어 오시고요. 그냥 문 만들어 오시고. 제주 목사님 거기서 기다릴 거예요. 만덕은 제주 목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원래 저는 양인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양인이었어요. 원래 저는 양인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양인이었어요. 그런데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어쩔 수 없이 기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어쩔 수 없이 기생이 되었습니다.
만덕의 슬픈 사연을 들은 제주 목사는 만덕이를 위로하였어요. 그리고는 너를 양인의 신분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했어요. 너를 양인의 신분으로 돌려주겠다. 자, 양인이 된 만덕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기생의 신분에서 양인이 된 김만덕은 그동안 꿈꿨던 아버지처럼 상인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피리리. 이게 길어요, 꽤 긴데 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 활동으로는 자,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20살까지 이제 스토리를 알았잖아요. 아, 저렇게 살고 뭐 기생이 되어갖고, 원래 지금은 안 했지만 여기서 기생이 되어 뭐 수양딸이 돼서 집안일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막 집안일 하고 그러다 기생이 되었지요. 한 다음에 막 검은고도 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거 한 다음에 아, 이게 고생해갖고 얘가 이렇게 관아에 아까 말한 거구나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다시 시점 옮겨갖고, 그럼 아까 이제 상인이 된 만덕이는 어떤 사업을 했을까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애들한테 김만덕은 사업이 굉장히 성공을 했다 그래요. 원래는 그러니까 김만덕,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이고요. 그 장사 원칙 3가지를 보여주고 이것들을 종이로 제가 잘라갖고 모든 별로 한번 만들어 보라 그래요. 그럼 아이들이 이 장면을 갖고 만들거든요. 찰칵. 문이 열립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당시에는 이런 물품들이 필요하더니 그런 물품들을 구해오느라. 알겠습니다. 빨리 가! 그렇게 많은 돈을! 그리고 나중에 이자는 조금만 주셔도 돼요. 아니 이게 뭔데 이걸 위해서요? 아니 이게 뭐가 좋은 건데? 이거는 입속을 그리고 예뻐질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화장을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피부가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좋은 거예요. 아니 부인이 이걸 좋아할 리가 없잖아. 사줘봐요. 좋아요 이거. 아니 부인이 좋아할 것 같은데 한번 사볼까? 아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잘 모르겠는데. 사봐요. 아이들이 이제 장면을 만들어 봤고요. 사실 이 장면 만드는 이런 활동 많이 해보셨겠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되게 힘들기도 하죠, 사실은. 근데 애들이랑 이거 하면 저희 반 한 40분 걸리나? 저런 장면 하나 만드는데 그냥 1시간 그냥 통으로 날아가긴 하는데, 그래도 이걸 만들고 설명을 이렇게 조금씩 해주니까 애들이 좀 더 많이 잘 이해하고 이러더라고요. 4학년이니까 5, 6학년이면 좀 더 뭐 표현은 떨어질 수 있더라고, 나머지는 더 얻어가는 게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고요. 이렇게 김만덕이 사업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김만덕이 40대에는 제주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됐고, 한 50대에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부자가 됐대요. 그러니까 지금의 거의 10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부자가 실제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김만덕이 우리가 한 50살의 김만덕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50살이 된 김만덕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 50살의 김만덕을 대표할 수 있는 물건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면 김만덕의 집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시 그 생각을 하겠죠. 어렸을 때 어쩌고저쩌고 상인이었고, 상인 되었고, 기생이었는데 지금 상인 되었고 부자가 됐다. 그러니까 나였으면은 이런 거 그려야지. 네, 그림은 제가 시간을 한 10분만 그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 있을 때 그림을 좀 길게 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이걸 좀 빠르게 진행했거든요. 스케치 정도만 하라고. 근데 4학년이고 당연히 잘 그리는 애겠죠. 제가 당연히 잘 그리는 애라는 거. 50살의 김만덕 이제 여유롭게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이렇게 살고 있을 것 같다.
자, 이런 거고요. 그땐 그랬지. 기생 때 내가 이럴 것 같다. 아니면 돈을 이렇게 베풀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한 얘도 있고요. 얘는 돈을 쌓아놓은 거예요. 집 방에다가 이제. 얘는 집에는 돈이 가득하고 상점도 여기 구찌 들어오고 있어. 예. 예, 이렇게 명품 들어오면서 장사하면서 돈이 가득할 거다. 이렇게 그린 얘도 있고. 이거 좀 약간 저도 놀랍긴 했어요. 강사가 된 거예요. 강사가. 네, 나도 김만옥처럼 부자가 될 거야. 사람들 수강 신청하려고 막.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서, 선글라스, 돈 펄럭펄럭, 만덕이 차 막 이런 거, 금덩이. 네, 이런 거 그려요 애들이. 실제로는 김만덕이 50살 정도 됐을 때 삶은 겉모습을 봤을 때는 그 누구도 부자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대요. 엄청 검소해가지고. 그리고 뭐 특히나 그 장신구 같은 걸 사는 거를 되게 돈을 아까워했대요. 그래갖고 굉장히 구두쇠였고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저 사람 저거 저렇게 악착같이 모아갖고 어떻게 하냐. 막 그럴 정도로 돈을 되게 안 뽐내고 이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김만덕이 사업을 잘 하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아까 제주도에 사람들 많이 못 간다고 했잖아요. 농사가 잘 안 돼서 흉년이 막 들다가 올해는 잘 되겠지라고 하는 해까지 태풍이 와갖고 농사가 완전히 쫄딱 망한 거예요. 역시나 이것도 이제 책을 읽으면서 얘기해 줄 수도 있고 하는 거죠.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정조임금이 제주도 사람들 굶어 죽을까봐 배에다가 이제 식량을 싣고 원조로 보내줬대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배들이 또 다 침몰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에도 그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 3분의 1이 다 굶어 죽는 일이 발생하고 그렇게 막 대기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김만덕이 자신의 재산 거의 전 재산을 다 들여갖고 육지에서 곡식을 사가지고 제주도 사람들한테 기부를 했다 그래요. 이 당시 그 추정되는 게 이것까지 애들한테 안 말해주죠. 한 500억 정도. 김만덕이 한 500억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거를 이제 다 곡식을 사갖고 베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김만덕이 이제 제주도 사람들을 살리게 된 거죠. 시간이 흘러갖고 정조임금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이제 할 수가 있냐. 이것도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게 많은데 그거 너무 깊어지니까 그냥 그래서 제주 목사한테 이제 시킨 거예요. 너 김만덕한테 그런 소원을 하나 알아와라. 내가 들어주겠다. 자, 그럼 여러분, 선생님은 이제 제주 목사가 될 거고 여러분은 이 어명을 받으러 온 김만덕이 될 거예요. 라고 한 다음에 이제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간단하게 지금 그냥 원래는 애들 다 모아놓고 하는데 그냥 할게요. 눈만 잠깐 감아주시겠어요? 눈만. 눈 감으셔야 돼요. 자, 우리 5초 뒤에 제주도 관아로 가볼 거예요. 제주도 관아에 제주 목사가 김만덕을 불렀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김만덕이 되어볼 거예요. 자, 3, 2, 1. 만덕이 왔느냐? 그럼 얘들아. 자, 어명을 받아라. 그럼 애들 막. 무릎을 꿇고 받아야지. 무릎 꿇어라. 하면 얘들 아파하니까. 자, 뭐 어쩌죠. 김만덕은 또 흉년으로부터 백성들을 구했다고 들었다.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이 임금이 어찌 상을 안 줄 수가 있느냐. 너가 원하는 점을 제주 목사를 통해 말해준다면 내가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원하는 점을 말하도록 하라. 자, 만덕아, 임금님께서 너를 칭찬하고자 너의 소원을 묻고자 하신다. 원하는 게 있으면 나에게 말해보거라. 없니? 그럼 이제 나와갖고 얘들아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 해야지 얘들아. 이야기 가야지.
근데 사실은 애들 말해요. 나 애들 해야지 하면서 애들 말하겠죠. 무슨 소원 말할 것 같아? 원래 이게 만덕이처럼 한 다음에 애들 그래 만덕이 육지를 왔다 갔다. 내가 그거 말씀드려 보겠다. 애들한테 이제 써줘요. 칠판이나 이런 데다 실제로 소원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소원을 김만덕이 말한 거는 임금이 한양에 가서 임금이 계신 곳을 바라보고 금강산 관광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당시 차별을 아니면 이제 사회적인 제약을 내가 극복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양에 가고 싶다는 말은 나 제주도 이거 못 가는 거 내가 뚫겠다 이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 당시에 금강산 관광한다는 것도 그 웬만한 그 양반들도 할 수가 없었대요. 이걸 애들한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굳이 이런 거 했을까? 애들이 막 말하겠죠. 차별받으니까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같다. 그랬구나. 이렇게 해서 김만덕은 사람들한테 완전 인기 스타가 됐다.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거를 이제 시도를 했으니까 기생에서 양이 된 것도 아무도 하지 못했던 거를 됐고 제주도 사람이 한양에 간다는 것도 아무도 하지 못했던 건데 이뤄낸 다음에 제주도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시 또 사업을 마지막까지 하다가 생을 마감했어요. 사람들한테 김만덕은 자신이 죽으면서까지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었다 그래요. 우리는 그러면은 그것을 김만덕이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을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라고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활동으로 이제 이걸 해볼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간단하게만 그냥 한번 해볼게요. 하나씩 나누시고 선생님이 펜을 조금 나누시겠어요? 제가 아이들이랑 같이 김만덕 이야기 극화라고 저는 말하는데 이게 뭐 이야기가 연극 활동은 이제 끝났어요라고 한 다음에 더 궁금한 사람은 도서관 가고 김만덕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독서단이랑 연구하려면은 같이 산 다음에 읽어보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건 이제 뭐 활용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활동은 김만덕 극의 형식으로 김만덕의 일생을 체험해 보는 게 하나의 목적이고요. 애들이 영적인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게 두 번째가 인물의 삶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걸 내면화하는 게 두 번째 목표였거든요. 그리고 이걸로 이런 활동을 이제 구성을 했고 아이들 소감을 말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 원래 읽어본 적 있다고 했죠? 네. 처음에 글을 읽을 때는 그냥 상수하고 잘 안 떠올라졌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하니까 뭔가 더 재밌고 더 생각이 잘 나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슬퍼요. 갑자기 막 그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그 사람들을 구해주고 그러니까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 그렇게 하니까 좀 슬퍼요. 책을 읽을 때는 잘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직접 몸으로 표현해서 하니까 실감이 잘 나서 좋았어요. 항상 사람들을 베풀면서 살아야죠. 책으로 읽으면 뭔가 이야기만 좀 이해가 되는데 연극으로 체험하면 그 인물들이 어떤 행동을 그 당시에 했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아요. 돈을 낭비하거나 뭐 돈이 많다고 우쭐대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김만덕은 돈이 많으면 막 부자처럼 그렇게 다녀도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다니니까 뭔가 멋있어 보였어요. 책으로 읽으면은 좀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직접 행동으로 하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자세히 알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있었던 원고 PPT와 수업 나눔 자료는 주소창에 온통 초등교육을 검색하시면 볼 수 있다고 꼭 안내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안내 드리겠습니다.